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으로 사건을 심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부 종이로 복사해서 검토했을 리 없겠죠.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말로 없는 어제가 아니군요. 그제군요. 말로 네. 없는 그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네.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이것이 얼마나 불법이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3심 판결을 할 그때는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사건이 상고심에 도착하자마자 네, 전자기록, 스캔한 이런 공판 기록, 수사 기록들을 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사실상 다 읽었고 그리고 재판을 35일 만에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확인이 된 것은 일단은 법률적 규정을 찾았습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에 원칙적으로는 네. 문서, 종이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문서가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라고 형사소송 규칙이 바뀐 것이 올해 10월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있었던 4월과 5월에는 사실상 모든 형사에서 허용되는 법적 효력 있는 문서는 종이 문서입니다. 종이 기록이고요. 그러니까 전자기록은 합법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이 사실상 재판관들이 기록을 만약에 읽었다면 네. 종이 기록을 읽어야 합법입니다. 근데 종이 기록이 타륵 한 대분에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방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원 합의부에 회부가 된 날이 4월 22일입니다. 네네. 상고심의 접수는 3월 28일이고요. 예. 전압에 회부된 게 4월 22일인데 네. 원칙적으로는 이 전압에 회부된 직후부터 종이 기록이 배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4월 22일에서 4월 24일에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이틀 만에. 네네네. 그러면 회부되자마자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기록이 복사가 돼서 배부가 돼서 대법관들이 그걸 다 숙지를 해서 심리 과정을 이틀 만에 해야 되는 그런 네. 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죠. 예. 예. 그래서 대법원에 그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종이 기록을 복사를 했냐. 네. 그리고 그 종이 기록이 대법관들에게 배부가 됐냐. 예. 그렇다면 그 종이 기록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 기록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가 전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기는 그 종이 기록이 어디가 있지?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 이런 답을 하는 모를 겁니다. 수가 있나? 그래서 그게 7만 쪽이 십수명한테 전달되려면은 그 그러니까 진짜 뭐 사실상 복사를 하지 않았고 전달이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만약에 자기들 주장대로 초기에 전자기록을 읽고 그걸로 재판을 했다 이러면은 일단은 상고심이 접수되자마자 재판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럼 전자기록을 고등법에서 온 전자기록을 읽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불법인 거죠. 네. 전자기록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형사재판에 보면 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권 수사 같은 걸 통해서 증거를 얻으면 그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걸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이재명 후보의 기록은 종이 기록에는 증거 자료라든지 공판 기록이라든지 네. 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그런 수사 기록 재판
기록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종이 기록으로 읽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기록인데 네, 전자 기록으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네,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그는 불법 자료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해당돼서 네. 그 판결은 불법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당신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신들의 파기환송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참 이거. 지금 대법원에서는 종이 기록에 관해서도 뭐 네. 전부 그다음에 복사됐는지 읽었는지에 관해서도 함구하고 있고요. 아, 팩트 확인도 전자 안 하고. 기록에 대해서도 사실상 읽었다라고 하면서 네. 그 불법성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법사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네네. 종이 기록의 행방 그리고 전자 기록의 불법성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감을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 번 더 해서 예. 이 사실을 확인을 해서 대법원이 사실상 불법 판결을 했다. 예. 이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최고법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재판을 했다.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재판을 이 정도면은 논란만으로도 조희대 씨는 대법원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대법원이 이게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겠죠. 예, 인정을 예. 안 하고 어떻게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하, 그리고 전자 기록이 만에 하나 참. 네. 이 상호심 접수 때 그 재판관들이 전자 기록으로 읽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읽게 했느냐? 대법관들이 사건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건도 뭐 수십 개, 뭐 100개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대법원 상고심에 무슨 사건이 접수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기록을 전원 합의체 해부도 되기 전에 기록을 읽고 있으라 네. 라고 지시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지시자가 누구냐? 네. 사실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그날 현장 국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재판장이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판장이 조희대네. 누굽니까? 예. 네,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단서가 지난번 현장 국감에서 확인이 됐다. 네.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또 보니까 식사도 같이 하셨던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예. 네. 그때 식사 자리에서도 그 얘기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밝히시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사실 식사 자리는 네. 이제 뭐 대법원이나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예를 갖추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저희들은 대법관을 현장 국감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를 할 기회도 없었고요. 아, 대법관들 네, 조희대 대법원장 말고. 네, 그 현장 국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대법관의 생각이 어땠는지 네. 그리고 또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을 읽었는지 어떤 기록을 읽었는지 이게 저희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화 중에 뭐 그런 단서들이 조금은 나왔다. 네. 식사 중에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나왔다는 말이 어떤 뜻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음. 제가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네. 그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식사를 하면서 예. 대법관들로부터 청취를 했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가 이루어졌다.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찬 자리도 상당히 의미 있는 현장 국감 자리였다. 네, 자세히 말씀은 네, 못 이런- 하시지만 의미 네. 있는 자리였다라는 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지 밥만 먹지는 않았다. 아이, 그러셨겠죠. 네. 네. 대법관들이 양심 선언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 당시에 나는 종이 기록을 받은 바 없다? 혹은 그걸 다 스캔해가지고 전자문서로 나에게 보내준 적도 없다? 그리고 읽을 시간이 없었다? 이런 정도의 증언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 사법부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사실상 그거는 쉽지는 않죠. 근데 네. 사실 국민들을 바라보고 예. 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관들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장도 그렇고 대법관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네. 사실 자신들이 한 그런 행태가 국민들 눈에 보이는 것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네네.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네.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바람직한 당연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지금 이제 대법원은 전혀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법 불신 그리고 사법 개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큰 어떤 진실의 물꼬를 트셨어요, 전현희 최고위원님. 그래도 전현희 최고위원님은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셨고 그때 감사원으로부터 무도한 그런 감사를 당하셨는데 어제 법사위원으로서 그 과거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을 괴롭혔던 인간들을 앞에다 놓고 이제 지지 추궁을 하셨단 말이죠. 야, 유병옥 그 사람은 철갑을 두른 것 같습니다, 얼굴에. 제가 참 그거 보면서 기가 막혔는데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 어떠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원장 때 저를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그런 네. 공작을 펼쳤던 주역들을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공작이 다 확인됐어요. 네, 공작이었으니. 모든 게 이제 표적 감사가 1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네. 그런 사안들이 사실상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라는 것이 대법원 감사위원회의 결과 그리고 또 검찰에서 최종적인 무혐의 그래서 모든 것이 혐의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이 탄압을 하는데 앞장섰던 감사원들이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고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는 게 당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이 잘못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상 개선 의정이 없었고 법적인 아주 엄격한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것을 확인해 줬고요. 검찰도 검찰 개혁을 자초한 것이 검찰이다,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사원 개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개혁을 자초한 것은 최재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과 같은 자들이 그런 개혁을 자초했다라는 네. 것을 입증한 자리였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요. 이제 감사원 뭐 최재해, 유병호 등의 과오가 다 드러난 마당인데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국정감사 청문 대상이 됐다는 점은 참 놀랍습니다. 이거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이자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최재해 임기는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재 감사원장 경우에는 11월에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최재나 유병호를 공수처에 형사 고발을 한 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입니다. 근데 공수처에서 아직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예. 결과조차 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네. 최재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있지만 유병호 지금 현 감사위원이죠. 네. 이런 자들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은 네. 얼마든지 이거는 이제 법에 따라서 사퇴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네. 감사원을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고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상 자기의 임기를 마치려고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야, 계속 진짜. 버꾸라지 행태를 하면서 네. 이 임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주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반드시
이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고요. 그게 네. 이제 미적되면 또 내년 지방선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뭐 이재명 정권에게 뭐 탄압받았다느니 이러면서 말이죠. 반드시 법적 정의를 세워야 될 필요가 네.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네.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네.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현희 이 최고위원님이 서울시장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민 50.8%가 오세훈의 연임을 반대하는 정서가 있고요. 일부 여권 주자 중에는 오세훈을 앞질러 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 강남에서 당선된 적이 있으신 민주당 정치인 중에 뭐 이제 거의 뭐 유일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국회의원으로서요. 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강남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상 우리 한명숙 전 총리 때 네. 그 서울시장 선거를 생각하면 네. 서울 25개 지역구 중에서 네. 22개 지역구를 모두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네. 그런데 막상 까보니 강남 3구에서 네. 표 차이로 아주 상당한 표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당시에 서울시장에 한명숙 전 총리님께서 패배를 한 이유가 강남 3구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큰 차이로 패배를 했고 네. 그것이 22개 우리 우세 지역에서 승리했던 그 표차보다 훨씬 패배한 표차가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패배를 했고요.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에서도 표 차이를 보면 이런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에 비해서 민주당 열세 지역인 강남 3구 지역에서 훨씬 큰 표 차이로 그동안 계속 져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 민주당의 우세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강남 3구에서 얼마나 적은 표 차이로 패배를 하더라도 얼마나 표 차이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서울시는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야 하고 이겨야 결코 됩니다.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선거인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서울에서 승리를 하려면 강남 3구에서 가장 그 적은 표 차이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은.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또 지금은 성동에서 네. 이 한강벨트 핵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제 제가 강남권에서 좀 더 소구력이 있고 좀 더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요청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진지하게 출마 여부를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고민 말씀드립니다. 중이시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에서 왜 이렇게 사랑을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강남에서 오래 거주를 했고 네. 또 강남 주민들의 이제 구성이 전문직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이제 전문직들이 많은데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전문직 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음. 저한테 뭐 의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조금 더 동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시에. 알겠습니다. 네.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가지고 그렇다면은 강남 3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특히 최근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강남의 그 민심은 어떠한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말 여쭤볼 질문이 많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제 아주 큰 진실의 실마리를 이렇게 푸셨던 전현희 최고위원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또 많은 분투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면서 국회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